여러분, 오늘은 권대희군 살해사건 공판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권대희군이 동시수술대에서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들의 엽기적인 행동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엽기적인 상황은 동영상 속의 그들은 그 엽기적인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실습을 할 때도 한꺼번에 3마리를 마취시켜놓고 절개, 절단, 적출하지는 않는데 말이죠. 가장 공포스러운 사실은 그 살인 공장은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희군이 누웠던 살인 작업대에 눕힐 또 다른 재물을 유인하기 위해 오늘도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삐끼들을 총동원하여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문명국가의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한국 성형수술실의 야만적인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어떻게 해서 살인공장들이 난무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의사, 특히 외과의사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살인마에 지나지 않고, 검찰이 본분을 망각하면 범죄 조직의 뒤를 봐주는 행동대장, 즉 양아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법전을 왜곡하면 범죄 카르텔의 덜러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코리안 데블스 애드보킷인 정관 변호사들을 통해 살인공장 카르텔의 공모관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탄탄한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인 작업대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비동의 동시수술대라고 하는 그 좀 엽기적인 살인 작업대 위에서 사망한 우리 권대희군 살해 사건에 관한 공판, 기일과 장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784입니다. 근데 제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로 되어 있죠.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는요, 여러분, 업무상 과실치사의 의미 다 아시죠?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어떤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닥터 벤데더 채널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거든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데 비동의 동시수술대라고 하는 이 엽기적인 이 상황을 이 검찰은 정상이야, 정상적인 업무야, 이 웃으면 진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가 2020년 4월 7일이고요. 오후 2시 50분 522호 법정입니다. 이게 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게 영상이 나올 수가 없는 영상이거든요. 구하지를 못해요. 대형 살인 공장은 나오질 않아요, 아예. 왜 그러냐면 이 가담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침묵 서약을 다 하고 가담을 하고, 그리고 CCTV나 이런 거 그 순간에 다 없애버려요. 그나마 경찰은 열심히 뒤지려고 하는데 검찰이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6시간짜리를요 제가 2분 한 30초로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반복되는 동작을 번호를 붙였어요. 지금 들어왔죠? 이 사람 집도 의사예요. 들어오는데 장갑을 끼고 들어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징적인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옆방에서 누군가를 작업하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피가 이제 막 쏟아지고 있죠. 피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요, 사실은요, 오퍼레이터가 환자를 위해서도 이 지혈을 못 시키고 일단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 왜 안 하느냐, 있을 수 있는 일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출혈이 대량으로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 정도면 출혈이 막 엄청난 대량 출혈입니다. 자, 밀대로 밀어버리죠. 자, 야만적으로 보이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윤곽수술은 간단한 걸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윤곽수술 이렇게 합니다. 그 뼈 이렇게 다 잘라내야 돼. 여러분들이 저렇게 생겼던 사람이 저렇게 이뻐졌나? 그 다 가짜 사진들이고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100명회가 한두 개 잘 된 것까지도 그렇게 광고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도살장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시켜주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특히나 그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포장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을.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10대 초반에서 한 30대 중반 사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분들이 포장된 도살장에 계속 걸려들고 있죠.
자, 나가죠. 집도에서는 저렇게 누르고 있어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세숫대 같은 걸 들고 들어왔죠. 와, 저런 거는 정말, 자, 우리 대의 진짜 이 영상 남기려고요. 여러분 정말 대의는요, 와, 진짜 이거는 완전히 보존해서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731 공장은요, 훨씬 더 잔혹합니다. 아까 그 집도의사 있지 않습니까?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서전은 한 명이거든요. 보통 하나의 수술에서는 한 명의 서전이니까. 나머지는 어시스턴트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르는 거예요. 731 공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다 대고 자르고, 와, 저렇게 씻어서 밑에 피바다 대고 밀대로 밀고, 그죠? 이때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방에 자르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옆방에 또 자르다가 피 묻은 장갑 벗고 저기서 저리 하다가 또 가고. 자, 지금 여기 있던 사람은 시키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시키고 나가버리니까 안 좋아지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지금 들어와서 또 나가죠. 731 공장들은 여하튼 얘들이 자릅니다. 또 자르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가고 또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나가고 지금 총 6번 내지 7번 정도를 들락거리고 있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술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 그럼 범죄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은 옆에 또 자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안 룰렛 게임 비슷하거든요. 5명을 예를 들어서 칩시다. 그러면 총구에다가 총알 하나를 넣고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범죄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를 펼쳐놨다. 이게 엽기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업무상 과실치사로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하죠. 어머니는 그 과실을 다 찾아내가지고 수백 번 돌려봐야 돼요. 어머니 지금 전번 보셨을 거예요. 이제 계속 어머니가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놔두고 이거는 하면은 안 된다. 이게 애초에 이런 짓 해라고 수술 동의를 한 게 아니다. 정상적인 수술을 하다가 벌어지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지. 이런 야만적인 짓을 해도 죽여도 된다. 그런 거 동의한 게 아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으로부터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2019년 11월 14일 날 닥터 벤데테 채널에서 이거에서 잠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비동의 동시수술 자체가 범죄다, 이 사람들아. 그래서 이걸 변종형 유령수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예요. 마루타 수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요. 왜 마루타 수술이 되느냐 하면 한꺼번에 몇 명을 동시에 자르면 문제가 안 될까? 그거 테스트한 거예요. 실습한 거죠. 어머니가 또 이상한 거예요. 아니, 검찰청이 하면 그래도 갈 때마다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검사 성모 검사하고요. 이 사건을 맡은 이제 그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 이름을 떡 쳐봤더니 놀라운 게 나왔죠. 같은 사법고시 출신에다가 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기에다가 같은 해에 공중보건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모 씨라는 사람은 검사가 됐고 윤모 씨라는 사람은 변호사가 된 거예요. 이걸 모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수사가 완전히 축소가 되어버렸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없거든요. 수사도 엉망으로 했고 축소했죠. 그래서 구속을 안 시키니까 대구는 어머니는 구속이라도 좀 시켜라.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는 구속시키겠어요? 아니, 업무상 과실치사 가지고 구속 안 되는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은 나와서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는 3년이 넘게 수사 지연하고 이래가지고 기소한 그나마 그 사건에서 구속도 안 되고 항고가 기각돼 버렸죠. 당연히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광고를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해도 또 봐줬어요. 또 이 사람이 대의군 한 명만 죽였겠어요. 이거 지금 전수조사해야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2000년 이후로 벌어졌던 수술실에서 사망 사고 나서 10배 역배상한다는 이런 합의금 받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요, 다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재산 몰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특별법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무사고라고 광고를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 알리는 일은 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몇 명 죽었다 이런 거 다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우리 대의군이 살아있을 때 얼굴입니다. 어머니는 이 대의군을 빼앗겼어요. 살인 공장에서 빼앗겼죠. 어머니 웃음은 아마
아마 사시는 동안에 다시 찾을 수는 없겠죠. 어머니 가끔 뵙는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2019 고단 7842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서 이제 기소된 사건이고 2020년 4월 7일 오후 2시 50분 522호 법정입니다. 여러분, 어머니한테 좀 힘을 여러분 실어 주십시오. 이게 유령수술, 마루타 수술 거부하는 분들은요, 이 사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마루타 수술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의군이 이런 영상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년 동안 유령수술 살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범죄 카르텔의 공모자들에 의해 좌절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채널을 급히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살인 자극대로부터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직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수술실로 데리고 가서 장막을 쳐놓고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살해하는데도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똑같은 일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법 공무원들을 상대로 캄비세스 왕이 행했던 결단처럼 부디 그런 지옥 같은 무법 상황이 펼쳐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힘을 모아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